자, 우리가 보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맛보기를 들어가는데, 세금을 거둘 때는 일단 여러분한테 권한을 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해달라는 것 해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때 되면 알아서 정부에서 뭘 보냅니까? 고지서를 보내죠. 고지서로 징수하는 방법은 보통 징수가 되겠죠. 일단 두 가지. 그럼 자진신고 납부할 때 좀 전에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취득세는 사고 파는 걸 정부가 모른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라고 정해놨다는 얘기죠. 이걸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하는 거죠?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으면은 제재가 있어야 되겠죠. 안 했으면은 야, 너 60일 이내 신고하라고 홍보했는데 왜 말 안 들어? 벌칙 뭐가 되죠? 가산세가 되는 거죠.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그냥 세는 게 아니라 가산세예요. 가산세는 세자가 있으니까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벌칙,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보통징수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고지서 좀 전에 얘기했죠. 재산세에서. 재산세다 그러면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부를 해주세요. 돈 내주세요. 고지서 날라오면 그냥 돈만 잘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냈다 그러면 이때 붙는 게 뭐가 있죠? 가산금이 있죠. 그러니까 가산금은 돈을 안 냈으니까 벌칙이죠. 요거는 세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 연체이자예요. 그래서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수로 계산해서 이자를 나중에 붙이게 된다는 것 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가산세가 붙는 거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으면은 이자 뭐가 붙습니까? 가산금이 된다. 가산세는 조세고 가산금은 연체이자니까 둘이 성격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포함될 수 없으면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하죠.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죠.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의 안 나오죠. 틀리게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래, 바로 그렇게 나온다니까.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으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똑같은 가시가 나오면 그놈이 그놈 같아서 헷갈린다는 얘기죠.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가산금은 납부를 제때 안 했을 때 연체이자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징수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뭐냐? 요거는 여러분한테 자진신고하라고 그래요. 요거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가요. 요거는 뭐냐? 세무서에서 걷어야 되는데 걷기가 힘드니까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 요걸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해요. 원래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하는데 다 지방세로 통일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뭐냐? 딴 사람한테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특별징수 또는 원천징수로 공부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금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진신고하세요. 두 번째 고지서 보낼게요. 세 번째 딴 사람한테 세금을 대신 좀 걷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뭐 원천징수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월급, 그죠?
그죠. 월급 좋죠. 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 직원이 월급날만 되면 회사에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월급 줄 때마다 줘, 세금 띄고 주고, 이래야 원칙인데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기업에 부탁을 하는 거죠. 기업아, 네가 좀 대신 걷어서 줘. 요걸 원천징수. 대한민국에 세금을 걷는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원천징수의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로또 복권. 복권 당첨되면은 여러분이 복권 당첨 금액을 다 받아서 신고해야 되지만은 떼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누구한테 부탁하죠? 국민은행에 부탁을 해서 세금 띄고 줘라. 그리고 띈 건 네가 나한테 갖고 와라.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23번 가산세 나와 있죠. 거기는 첫째 줄 의무부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중요한 게 그거죠. 가산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4번 가산금이다 하는 것은 첫째 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두 번째 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 옆에 하나 써놓죠. 연체이자. 이게 낫겠네요.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건 연체이자를 얘기한다. 여러분 경험들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어요? 짠해졌어요. 25번은 밑줄 체납처분비 용어 자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금을 체납을 해서 압류 들어가겠죠. 압류에서부터 보관, 매각, 처분에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죠? 체납처분비가 되죠. 따라서 거기 나오죠.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한다. 이건 어떨 때 필요하냐 그러면 채권을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경매, 공매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돈 생기죠? 그럼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항상 1순위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체납처분비가 1순위입니다. 무조건. 왜? 너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압류가 될 것 같다, 경매될 것 같다 그럼 먼저 빨리 매각해서 빚 갚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러면 체납처분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에 뭐 경매 낙찰되면 괜찮은데 또 자꾸 유찰되고 그러면 가격 떨어지죠. 유지 비용은 늘어나죠. 앞뒤로 다 손해보게 되는 거죠. 슬픈 얘기.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맨 밑에 31번 전자신고, 뒤에 32번에 전자납부, 33번 전자송달, 다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죠? 전자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면 되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인터넷 신고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택스라든가 홈택스, 그 다음에 위택스 이런 것들이 있죠. 홈택스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고할 때 거기다 다 많이 하죠.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그다음 그렇죠. 예. 그러면 이택스는 뭘 많이 했을까요? 이택스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나? 그러면 이택스 같은 데 들어가서 번지 치면은 시가 표준액이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아니다. 서울 이외다 그러면 서울 이외다 그래서 위택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서울 이하 지방에 대해서 우리 주소 번지 치면은 시가 표준액이 뜨고 이러죠. 계산할 때. 그래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취득세도요, 거기 들어가면 다 계산 나오는 거고, 다만 이제, 절세 의무가 조금 없어지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텍스자 들어간 것만 다 보면 돼요. 홈텍스, 이텍스, 위텍스 3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세상이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죠. 거길 통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전자신고, 전자납부가 되고 서류 보내는 거를 전자송달이라고 얘기한다. 용어 자체만 아시면 되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아직까지 불안전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거기다 이택스로 신고하는 것 똑같은데 과표라든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알아야지 뺀 나머지. 그 전자 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냥 금액만 입력하면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거대로 계산 나오는 거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절세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까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보실 거 특수관계인은 됐고요. 39쪽에 35 기타 용어 나와 있죠. 이건 뒤에서 나올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면세점.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식을 한 가지를 배웠죠. 공식 좀 전에 뭐 하나뿐이 없는데요, 뭐 그죠? 앞으로 계속 부동산세법 하나뿐이 없어요. 시작. 예, 대단하셔요. 굉장히 적극적이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면은 아예 세금 계산 안 해요. 세금 내지 말라 이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라. 요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면세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금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짜리다. 그럼 거기까지는 무조건 세금 낼 필요 없다. 면제해 줄게. 요걸 뭐라고 그러죠? 면세점. 발음 잘해야 돼요. 면세점 그러면 어디 롯데 이런 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면세점 이렇게 해야죠. 면세점. 면세점 그러면 오늘 가려고? 뭐 이런 말 나오죠. 면세점이다 그러면은 꼭 알아두실 게 취득세에서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면 아예 세금 계산 안 해요. 그럼 아예 세금을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면세점이라 합니다. 세금 계산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에 39쪽 괄호 1번 면세점 나왔죠. 거기 보면 첫째 줄 면세점의 뜻이 뭐냐?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인 게 어디서 많이 나오죠? 취득세.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50만 원이란 얘기예요. 세금이 50만 원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뭐라고 나오냐? 취득가액인데 취득세액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막 욱하는 문제죠. 이거 뭐 한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취득가액이냐 취득세액이냐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요것만 봐요. 50만 원, 야 이거 나 뒷다 집다 너무 쉽다. 나중에 보면 합격자 발표 날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슬픈 얘기가. 그래서 전원이 꺼져 있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불 꺼놓고 침대 밑에 옆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는 그냥 한번 보세요. 주민세다 그러면 재산분이 있는데 재산분은 이제 사업소에 관한 겁니다. 사업소세에 관한 건데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 330으로 공부하세요. 이걸 뭐 100평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330 이하는 사업소세 즉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먹으세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종업원은 종업원들 총액이 한 달에 1억 3,500만 원까지는 주민세가 면제가 되는데 주민세는 공부하지 마세요. 이것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면세점이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얼마까지만 50만 원까지는 면제가 되더라. 세금 계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다 그랬으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세금을 산출해서 산출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은 액수가 적으니까 징수를 면제한다. 요거를 소액 징수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세금은 계산해야 돼요. 세금은 계산하되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요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재산세에서 나옵니다.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보내죠. 고지서 한 장을 인쇄에서부터 발송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2,000원 든대요. 그럼 고지서 2,000원 드는데 재산세가 1,450원 나왔다. 보내봤자 적자죠. 이럴 땐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세법이 잔인한 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손해될 짓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0원 미만이면은 원 단위는 생략되니까 1,990원까지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는 거.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가 2,000원 미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는 게 얼마 들어간대요? 세금이 2,000원 나왔어요. 걷어야 안 걷어요? 걷어야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전설 속의 본전치기죠. 본전하겠다는 뜻이에요. 2,000원 걷겠다는 얘기야. 손해는 안 보되 본전까지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맨날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했다가 한번 시험에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런 게 세법 문제예요. 숨은 글씨 찾기, 틀린 숫자 찾기. 그것만 잘 보시면 되죠. 여기는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 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막상 되면은 틀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첫째 줄 나왔어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액 징수 면제. 다 1번 재산세 동그라미. 재산세가 대표적인 겁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지방소득세도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한다.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면세점은 취득세에서, 그 다음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에서 나온다. 고지서. 요거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면 뒤에 취득세 시간에 또 배웁니다. 재산세 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앞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 할 수는 없고요. 1번 볼게요. 1번 몇 개만 하면 돼요. 조세의 정의다. 틀린 것은 1번. 조세는 비보상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사용료와 다르다. 수수료나 사용료는 쓴 만큼 내는 거죠. 근데 세금이라는 건 쓴 만큼 내는 게 아니죠. 따라서 수수료 사용료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고요. 2번. 법률상 밑줄, 법률상 과세요건에 따라 징수한다. 주관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률상 과세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법규 징수성, 뭐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냥 법에 의해서 걷는다는 얘기죠. 법률에 근거해서 맞는 얘기죠. 3번 조세의 과세주체. 과세주체는 두 개 배웠죠. 국가하고 어디가 되죠? 지방자치단체. 맞고요. 4번 현행세법상 동그라미 물납.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근데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럼 일단 틀린 거니까 답이 몇 번이 되죠? 2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28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5번 조세는 재정 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한다.
재정 수요에 충당할 목적이라는 건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해서란 얘기죠. 정확한 얘기.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 찾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2번 또 한번 해볼까요? 조세는 금전급부가 원칙입니다. 납세자에게 유동성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납 규정을 두고 있는 세목. 물납은 여기서 답이 몇 번? 재산세가 되겠죠. 그렇죠? 국세 중에서 못 분이 없다고 그랬죠? 상속세. 그런데 우리는 상속세를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알아두시면 되죠. 답이 몇 번? 이 정도로 나오면 좋을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03번. 조세 납부 방법으로는 동그라미 물납, 동그라미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단 법정 요건은 모두 충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억, 종합소득세 물납 없죠. 니은 종부세 물납 없죠. 취득세 물납 없죠. 리을 재산세 있죠. 지역자원시설세 없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리을 재산세. 재산세만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납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만 공부하시면 돼요? 재산세. 오케이? 재산세하고 상속세뿐이 없는데 상속세는 깊이 안 들어가니까 뭐만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재산세. 물납 이코르 재산세. 끝.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아니에요. 한 번 더. 04번 동그라미 국세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이거는 체크 과제를 내드릴게요. 설명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표정이 여기서 해달라는 표정이에요. 미치겠어 내가. 꼭 집에서 하기 싫으시면 슬픈 표정으로 내 얼굴 봐요. 그냥 하자. 여기서 집에 가면 안 한다. 해볼까요? OX 해볼까요? 국세. 기억 소득세. O 취득세. X 상속세. 등록세. 종부세. O 재산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X 거기까지는 됐죠? 그 4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 O 지방소비세. 증권거래세.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다 내요. 기역, 디귿, 미음, 시읒, 지읒, 키읒.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되죠? 6개 정도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 정도만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자, 5번 나중에 5번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저기 3월 달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46쪽. 배운 것들 다 한번 해볼까? 시간이 좀 나올까? 자, 그럼 보세요. 해보죠. 44쪽에 10번.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래. 어차피 집에서 하시기 없죠, 시간이? 그 시간에 뭐 민법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3번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착실하게만 하시면 되고. 10번 볼까요? 지방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괄호 안에 보니까 특별징수, 원천징수죠. 원천징수할 납부가 있는 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다시 한번, 이게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납세 의무자라는 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배웠죠? 납세자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본래 납세 의무자가 있었고 2차 납세 의무자가 있죠? 연대 납세 의무자 있죠? 보증인만 포함이 되는 거지,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포함한다가 틀린 말이 돼요.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2번 연대 납세 의무자는 두 번째 줄에, 첫째 줄에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밑줄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 의무 짓는 사람. 그러니까 수평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라 하고요. 3번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라는 건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면세점. 여기 나왔죠. 과세 표준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맞죠? 자, 5번 보증인. 보증인은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 좀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이거 출제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출제할 때 괄호가 나오죠. 괄호. 괄호가 나오면 괄호 안에 거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이걸 지문 틀리게 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인가 그때인가 요즘 출제된 지 오래됩니다. 그 중에 이게 포함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죠. 원래 앞으로 이제 출제 법칙 가르쳐 드리면 괄호는 보충 설명이에요. 보충 설명은 절대 틀리게 내서는 거의 안 되는 편이란 얘기죠. 그래서 좀 욕 좀 먹었습니다. 옛날 거라서 그렇지 앞으로 괄호가 나왔다 그럼 괄호는 거의 옳은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옛날 문제라서 그럽니다. 안 해드리려다가 혼자서 보시다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기절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괄호는 의미가 없다.